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현황도 보시면 구성 현황, 서류 보관 여부, 결격 사유 징구 유무, 결격 사유 확인, 운영비 사용 규정, 지급 현황, 규정 개정 현황, 회의록 작성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8가지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은 그대로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인 부분도 있고요. 9명인 단지도 있고요. 그럴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렇게 하시면 덮어 쓴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칸을 아래로 삽입을 해주세요. 3칸을 삽입을 해주시면 블럭 지정하셔서 아래 3칸 삽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추가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성 현황에 대해서 서류들이 유독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 그나마 좀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결격사유 서류를 제대로 체크해 놓지 않는 단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서류나 이런 공고문이나 운영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문서 보관, 문서 번호 기재해 주시고 징구 여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징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빨간색으로 들어오겠죠.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사안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색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드린 이유는 단지에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점검이 있을 때 확인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영향이 초래가 되냐면 결격 사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관위로 선출이 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를 선거했을 때 선출된 동대표의 자격까지 논할 수 있고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의 무효 여부까지 거론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사례가 2개 단지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중지시키고 새롭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격 사유 확인에 있어서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인지 요거 서류 저희 본사에도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할 겁니다. 후보 그리고 결격 사유 조회 미성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오타입니다. 후견인, 주민등록 등본 거주자 유무 확인, 동별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퇴, 해임, 해촉된 사람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을 한 거는 적어도 소유자는 아니어도 되니까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입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단순히 입주자 등록 입주자 카드에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살지 않는데 입주자 카드에 기재해 놓고 선관위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결격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의 서류도 징구해서 반드시 보관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시면 후보자 누구누구에 대해서 추천을 누가 했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상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법령과 선거관리 규정과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절차제에 따라서 선출을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서류 반드시 징구해 놓으시고요. 결격사유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대표회의 운영 규정처럼 마찬가지로 규약에 나와 있는 사용 규정 표시해 주시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 현황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현금 지급 계좌 입금이 있는데 현금 지급에 누르니까 빨간 표시가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현금 지급으로 하는 단지는 최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단 한 개 단지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지금 현재 현금 지급
지급을 하는 단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계좌 이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이 금액보다 오버해서 초과해서 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 간혹 단지에서 착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규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산이나 의결,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안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예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부분 과태료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도 관리 규약은 입주자분들의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걸 무시하고 의결로서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을 때 의결로서 갈 수 있지만 여기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없고요. 예산 승인을 해놨다 하더라도 집행은 관리 규약 개정 후에 집행하도록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약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실제 지급 금액이 초과가 됐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출석수당이 3만원인데 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2만원 초과 지급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배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형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꼭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변경이나 연도가 변경될 때는 계속 추가해서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하시는 거 좀 반드시 개정 절차 준수해서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현황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도 법적인 부분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결과 공지가 되지 않는 단지도 종종 있고요. 회의 소집은 공지가 되지만 공고문 공지하는 단지도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 한 번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반드시 아래에 행사비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주의사항 결격사유입니다. 네,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 현황까지 설명을 좀 마쳤습니다. 계약 현황은 잠시 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